꽃을 다듬는 손이 있다. 나는 25년 동안 이 손으로 꽃을 만졌다. 가시를 솎아내고 잎을 정리하고 줄기를 잘라서 물에 올리는 일, 처음엔 그냥 먹고 살려고 시작한 일이었다. 소연이 학원비가 필요했고 건물 임대 사업은 아직 안정되지 않았고 할 수 있는 게 꽃밖에 없었다. 꽃가게 직원으로 시작해서 5년 만에 내 가게를 냈다. 그 25년이 이 손에 남아있다. 굳은 살이 생겼고 손톱 아래에 항상 흙이 묻어있고 겨울엔 트는 손등. 나는 이 손이 싫지 않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이 손이 살짝 멈췄다. 가위를 들고 줄기를 자르려다가 잠깐. 어제 일이 떠올랐다. 김미연이 내 꽃집에 올 것이라는 예감 같은 것, 이 여자는 빠른 사람이다. 내가 이철수를 만난 걸 알았고 하루 만에 나를 찾아왔다. 그 속도가 불안의 크기를 말해준다. 불안한 사람은 빠르다. 나는 준비를 했다. 특별히 무언가를 한 건 아니다. 그냥 마음을 정돈했다. 이 여자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겠다고. 나는 꽃집 사장이고 여기는 내 가게이고 내가 먼저 불안해할 이유가 없다. 33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없이 혼자서 해왔다. 그런 내가 이 만남 하나에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나를 모르는 것이다. 대표님, 약속 없이 오신 손님이 계신데요. 김미연 씨라고 꼭 만나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들어오시라고 해요. 네. 언젠가는 올 것이라 생각했다. 다만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다. 나는 가위를 내려놓으면서 호흡을 한번 고르게 했다. 손을 앞치마에 닦았다. 그리고 앉았다. 서 있으면 상대방이 위압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 건 원하지 않았다. 나는 그냥 평소처럼 꽃집 사장으로 앉아 있을 것이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처음 보는 얼굴이 아닌 것 같았다. 오랜만이에요, 언니. 아니, 강 대표님이라고 해야 하나. 언니라는 호칭. 그것이 첫 번째 시험이었다. 이 여자는 나를 언니라고 불렀다. 2살 차이가 나고 같은 남자의 전처와 현처라는 관계이지만 전니라고 불렀다. 그것이 친밀함인지 전술인지. 나는 그 단어를 받아들이지도 거부하지도 않았다. 그냥 앉으라고 했다. 앉으세요. 잘 되셨네요? 몰랐어요. 이렇게 사업하시는지. 몰랐다고 했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다. 내 꽃집 이름과 건물 정보는 인터넷에 다 나온다. 어제 조사를 했을 것이다. 몰랐다는 말은 내가 이만큼 될 줄 몰랐다는 뜻일 수도 있다. 혹은 그냥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말일 수도 있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무슨 일로 오셨어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철수가 연니한테 연락했죠? 소연이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을 거예요. 철수가 요즘 좀 감정적으로 판단이 흐릿해서요. 언니, 나 부탁 하나만 할게요. 그 부탁 들어주지 마요. 철수가 소연이를 만나면 우리 가족이 힘들어져요. 왜요? 철수가 지금 치료 중이라 감정적으로 힘든 상태거든요. 옛날 기억이 자꾸 되살아나면 치료에도 안 좋고. 그게 다예요. 이 여자가 말하지 않는 것들이 있었다. 말하는 것보다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많다는 걸 나는 느꼈다. 치료에 안 좋다는 말은 핑계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나는 기다렸다. 미연 씨, 나한테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솔직하게 말할게요. 소연이가 나타나면 재산 문제가 복잡해져요. 철수한테 자식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불이 아들한테 불리해요. 상속이라든지 유산이라든지. 자식이요. 법적으로는 철수 딸이잖아요. 소연이가. 재산. 상속. 아들. 이 여자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해졌다. 소연이가 나타나면 법적인 관계가 다시 정리될 수 있다.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청구권이 생길 수 있다. 그것이 두렵다.
이 여자의 불안이 여기서 나온 것이다. 나는 그것을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차분해졌다. 예상했던 말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이 나에게 무언가를 명확하게 해줬기 때문이었다. 이 여자는 나를 설득하러 왔다. 돌려보내러 왔다. 33년 전에 내가 집에서 나온 것처럼 이번에도 조용히 물러나게 만들려고 왔다. 그때는 성공했다.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나왔다. 지금은 어떤가? 나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대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는 물러나지 않는다. 소연이는 내 딸이에요. 철수성도 안 써요. 상속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이 여자는 소연이가 이철수성을 따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강씨를 쓴다는 것을 몰랐다. 내 딸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 딸이라는 것을. 나는 그 당황한 얼굴을 봤다. 아무 감정도 없이 봤다. 당황한 것이 기쁜 것도 아니고 이 여자가 불쌍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봤다. 그리고 미연 씨, 나는 철수 부탁을 들어줄지 말지 아직 결정 못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오신 게 결정에 도움이 됐네요. 무슨 뜻이에요? 가보세요. 33년 전 나는 그 여자 얼굴을 딱 한 번 봤다. 임신한 배를 안고 택시 안에서. 그때 그 여자는 웃고 있었다. 오늘 다시 봤다. 웃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가면서도 웃지 않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잠깐 서 있었다. 꽃 냄새가 났다. 꽃집 냄새. 내 꽃집 냄새. 나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 여자가 나가면서 어떤 표정이었는지 나는 보지 않았다. 볼 필요가 없었다. 다만 상상은 됐다. 예상과 다른 결과를 받아들이려는 얼굴. 강순옥이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는 얼굴. 나는 33년 전에도 이런 사람이었다. 그냥 아무도 묻지 않아서 아무도 몰랐을 뿐이었다. 이 여자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것 같다. 상속이 아닐 수 있다. 소연이가 강씨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왜 여전히 불안한가? 다른 것이 있다. 내가 아직 모르는 다른 것이. 아파트 담보대출 7억. 이철수의 이름으로 된 재산 없음. 아내 명의로 된 집 그리고 아들 이준혁이 하는 건설회사. 이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는데 나는 아직 전체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한 조각이 더 필요하다. 33년 전에 내가 포기한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것이 그 퍼즐의 마지막 조각일 수도 있다. 강순옥 재산 더 자세히 알아봐줘. 건물이 몇 채인지. 그리고 그 여자 딸도. 강소연. 변호사라는데? 어느 로펌인지. 이 여자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네. 그것이 맞다. 나는 그냥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33년 전에는 그냥 넘어갔다. 지금은 아니다. 나이가 들었고 잃을 것이 없어졌고 그래서 오히려 두려운 것이 없어졌다. 직원들이 점심 먹으러 나가면 꽃집이 비어진다. 나는 그 잠깐의 시간이 좋다. 혼자 꽃 사이에 있는 것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10분. 오늘은 그 10분 동안 창가에 서서 밖을 봤다. 어떤 순간들은 기억에 오래 남는다. 그렇게 오래 남은 얼굴이 이제 내 앞에 있다. 오늘 다시 봤다. 예쁘다는 생각은 안 들었다. 불안한 사람이구나 싶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 재산 문제가 걱정된다고 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이 얼굴에 보였다. 사람은 거짓말을 말로는 해도 얼굴로는 잘 못한다. 오래 살면 그게 보인다. 왜 서두를까? 왜 이렇게 빨리 나를 찾아왔을까? 이철수가 나한테 연락한 게 어제 오늘 얘긴데. 담보대출 7억. 아들 회사, 아파트 명의. 뭔가 연결되는 게 있다. 이철수의 아들이라는 이준혁. 건설회사를 한다고 했다. 그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아직 모른다.
그것이 다음에 확인할 것이었다. 꽃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직원들이 돌아왔다. 나는 노트를 덮고 앞치마를 고쳐매고 다시 꽃을 집어들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꽃집 사장처럼. 25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소연이에게 전화를 거는 손이 잠깐 멈췄다. 이 아이한테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만나달라는 말이 전부인데 그 뒤에 숨어있는 것들을 지금 다 말할 수는 없었다. 아직 다 알지 못하기도 했고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것도 있었다. 소연이는 똑똑하다. 이 아이가 변호사가 된 건 그냥 된 게 아니다. 엄마가 말하는 것 뒤에 무언가 있다는 걸 금방 알아챌 것이다. 그래도 전화를 걸었다. 엄마, 왜? 소연아. 아버지 만나줘. 엄마, 갑자기 왜? 엄마 부탁이야. 엄마가 뭔가 꾸미고 있는 거지? 솔직히 말해봐. 그냥 한 번만 만나줘. 나머지는 엄마가 다 할게. 엄마가 다 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일단 만나봐. 알았어. 만나줄게. 근데 엄마, 나중에 진짜 다 얘기해줘야 해. 응, 약속할게. 어디서 만나? 언제? 그건 내가 잡을게. 넌 그냥 오면 돼. 알았어. 엄마. 왜?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마라는 말을 들었다. 이 아이가 나를 걱정한다. 늘 그랬다. 어릴 때부터 이 아이는 내가 무리하는지 안 하는지를 봤다. 내가 늦게 들어오면 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밥 먹었냐고 물었다. 12살짜리 아이가. 나는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렸다. 엄마가 걱정이 되어서 잠을 못 자는 아이, 어린아이가 그래선 안 되는데? 내가 그 아이한테 너무 많은 걸 보여줬나 싶어서. 응, 밥 먹었어? 먹었어. 그래. 잘 자.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테이블에 올려놓았다. 소연이의 목소리가 귀에 남았다. 무리하지 마. 나는 그 말을 되새기면서 생각했다. 무리인지 아닌지는 해봐야 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무리인지 아닌지 나는 아직 모른다. 다만 해야 할 것 같다. 해야 한다는 느낌이 있을 때 나는 항상 했다. 33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소연이를 아버지한테 데려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 그 질문은 아직 답이 없다. 하지만 내가 소연이를 데려가는 이유는 단순히 이철수가 부탁했기 때문이 아니다. 소연이에게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없는 사람인 척하면서 33년을 살아온 이 아이에게 한 번쯤은 그 사람을 마주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주보고 나서야 진짜로 정리가 되는 것들이 있다. 미움이든 무관심이든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이든. 그것이 무엇인지는 만나봐야 안다. 내가 이철수를 다시 만난 것처럼. 공원 벤치에 앉아서 그 사람 목소리를 들은 것처럼. 33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람이 늙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확인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줬다.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뭔가가 달라졌다. 조금. 그 조금이 소연이에게도 필요할 것이다. 그 여자가 먼저 움직였다. 그건 내가 예상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조히려 잘 됐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먼저 불안한 사람이니까. 불안한 사람은 실수를 한다. 그 실수들이 나한테 정보가 된다. 오늘 김미연이 한 말 중에 한 가지가 마음에 남았다. 아들 상속 문제. 그 말이 진짜 이유가 아닌데도 그 말을 꺼냈다. 소연이가 강씨라는 걸 몰랐기 때문이다. 그러면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내가 나타나는 것이 무언가를 건드리는 것이 된다. 무엇을 건드리는 것인가? 나는 그것을 찾아야 했다. 오늘 처음으로 마음이 정해졌다. 이건 그냥 소연이 만남 주선이 아니다. 내가 33년 동안 몰랐던 것들을 이제 하나씩 확인할 차례다.
이철수가 나한테 전화한 것이 시작이었다면 오늘 김미연이 꽃집에 온 것은 그 시작을 확인해 준 것이었다. 이 일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다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보이기 시작했다. 조금씩. 나는 생각했다. 33년 전에 나는 그냥 살아남으려고 했다. 소연이를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전부였다. 지금의 나는 그 이상을 할 수 있다. 꽃집이 있고, 건물이 있고, 25년간 일해서 만든 것들이 있다. 그리고 소연이는 변호사다. 이 아이가 그냥 변호사가 된 게 아니다. 내가 이 아이를 그렇게 키웠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자기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그것이 내가 33년 동안 한 일이다. 그래서 이 싸움이 두렵지 않았다. 아니, 싸움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 나는 싸우러 가는 것이 아니다. 확인하러 가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내 것인지 아닌지. 그 확인이 끝나면 그 다음 일은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다. 나이가 들면 서두르지 않게 된다. 이것도 그중 하나다. 젊었을 때는 화가 나면 바로 행동하고 싶었다. 억울하면 바로 따지고 싶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화가 나도 잠을 자고 억울해도 일단 앉아서 생각한다. 그러면 다음 날 아침에 더 잘 보인다. 뭘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오늘 이렇게 차분한 것은 나이 탓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준비가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나는 노트를 덮고 물 한 잔을 마시고 불을 껐다. 오늘 밤은 새벽에 깨지 않을 것 같았다. 해야 할 일이 생기면 잠이 온다. 방향이 생기면 더 이상 헤매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눈을 감았다. 봄밤이었다. 창 너머로 바람 소리가 조금 들렸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늘 하루가 끝났다. 내일이 시작될 것이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알게 될 것이었다. 그것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다음 화 예고. 만나러 오신 거예요? 아니면 용서받으러 오신 거예요? 소연아, 저 강소연이에요. 엄마 딸이에요. 아버지 딸이 아니에요. 이 아파트 내 돈이 들어가 있어? 다음 화 봄날의 귀환 5화. 아버지라는 사람. 그 여자가 내 가게를 떠나면서 나는 무엇을 느꼈을까? 복수심. 승리감. 아니었다. 다만 확인이었다. 내가 이 싸움에서 약하지 않다는 확인. 33년을 혼자 견딘 내가 지금도 얼마나 단단한지의 확인. 그것이 필요했다. 자신감 같은 것이 필요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얻었다. 꽃집에서 그 여자를 내보낸 후 나는 다시 꽃을 집어들었다. 가위를 들었다. 줄기를 잘랐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오늘 처음이었다. 만나기 전에는 손이 떨렸다. 만나는 동안 손은 안정적이었다. 그리고 만난 후에도 마찬가지였다. 이것이 내가 원하는 상태였다. 감정과 행동이 분리되는 상태. 33년 동안 배운 그것. 나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갔다. 꽃집 사장으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밖에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안에서는 모든 것이 변했다. 이제 나는 움직인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 여자가 불안해하듯이 나도 불안할 수 있지만 내 불안은 행동으로 변한다. 그것이 차이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감정에 치우치는 것, 서두르는 것, 상대를 과소평가하는 것, 오늘 나는 그것들을 하지 않았다. 그 여자가 준 정보를 차분하게 받아들였고 필요한 말만 했고 상대의 불안이 나쁜 신호라는 것을 이해했다. 불안한 상대는 또 다른 움직임으로 이어진다. 그 움직임을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내가 아는 것, 이철수는 아프다.
김미연은 불안하다. 소연이는 혼란스럽다. 이준혁이라는 아들은 아직 모른다. 그 아들이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상황인지. 건설회사라고만 했는데 그 회사가 어떤 규모인지, 어떤 자금 상황인지 아직 모른다. 그것들이 다음에 확인할 조각들이었다. 아파트 담보대출 7억. 그것도 중요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누구 명의로 나왔는지, 그 돈이 아들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지.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33년 전에 내 돈,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만약 내 추측이 맞다면 그것은 이 아파트에 아니면 이 아들의 회사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긴다.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소연이를 데리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먼저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중심이다. 돈이 아니라 사람이다. 관계다. 33년 동안 끊어진 관계를 다시 마주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 내일 소연이를 데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그냥 이철순의 아파트로 갈 수는 없다. 김미연이 또 뭘 할지 모르니까. 공원이 좋을 것 같다. 처음 만났던 그 공원처럼. 봄이 좋은 계절이니까. 소연이가 아버지를 처음 만나는 그 순간 봄 햇살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 33년 전 나를 버린 그 남자와 새로운 여자가 걸어 나올 때 그 봄 햇살이 얼마나 증오스러웠는지 아는데 이번에는 다를 것 같다. 이번에는 나도 있으니까. 그리고 소연이도. 내일 모든 것이 시작된다. 진짜 싸움이, 진짜 확인이, 진짜 변화가. 그 준비를 하면서 나는 다시 펜을 들었다. 노트를 펴고 새로운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천천히, 자세히. 아무도 빠뜨리지 않도록. 아무것도 놓치지 않도록. 소연이와의 전화 통화. 그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다. 무리하지 마라고 했을 때의 그 목소리. 내 딸이 엄마를 걱정하는 그 목소리. 33년을 혼자 견디면서도 누군가를 걱정할 수 있는 강함. 그것이 소연이다. 내 딸이다. 그리고 그 강함을 물려주려고 노력한 것이 지금 이렇게 돌아온다. 내가 소연이를 지키려고 했지만 사실은 소연이가 나를 지키고 있었다. 이 아이가 있으니까 내가 계속 설 수 있었다. 내가 계속 싸울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소연이를 지켜야 한다. 이 싸움에서, 이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에 소연이가 아버지라는 존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것은 나의 책임이 아닐까? 내가 했던 선택들, 내가 숨겨왔던 것들, 내가 알고도 말하지 않았던 것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으로 수렴되고 있다. 나는 노트를 덮었다. 오늘 밤은 길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내일을 위한 준비는 끝났다. 아니, 33년 전부터 준비가 된 것이다. 단지 이제 실행할 뿐이다. 나이가 들어서인지 경험이 많아서인지 나는 두렵지 않다. 오히려 준비가 된 것처럼 느껴진다.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진다. 창밖에는 봄 밤이 있었다. 벚꽃도 지고 초록색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었다. 계절도 변한다. 시간도 변한다. 그래서 사람도 변한다. 33년 전의 순옥과 지금의 순옥은 다르다. 그 차이가 내 힘이다. 그 차이가 내가 이 싸움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내일, 공원에서, 봄 햇살 아래서 나는 모든 것을 마주할 것이다. 두려움도, 슬픔도, 분노도.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견뎌낼 것이다. 33년 견딘 내니까? 김미연이 나를 찾아왔을 때의 그 느낌. 나는 그것을 잊지 않을 것이다. 상대방이 먼저 움직인다는 것의 의미. 불안은 행동을 낳는다. 그 행동이 나에게 준 정보들. 상속 문제, 재산 문제,
소연이의 성, 그리고 그 말 뒤에 숨겨진 것들. 이 여자는 뭔가를 숨기고 있다. 단순한 상속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무언가. 그리고 그것이 내 돈과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내가 느끼는 것은 정확하다. 33년 동안 이런 느낌으로 살아왔으니까. 내 직감을 믿는다. 그리고 그 직감은 나를 옳은 방향으로 이끌었다. 지금도 그럴 것이다. 내일 소연이와 이철수가 만난다. 그 장면에서 무엇이 일어날지는 모른다. 하지만 일어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소연이가 울 수도 있다. 화낼 수도 있다. 무관심으로 일관할 수도 있다. 모든 반응이 정당하다. 33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살아온 아이의 모든 반응이 정당하다. 그리고 이철수.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아무 말도 안 할 수도 있다. 그것도 상관없다. 우리가 할 일은 정해져 있다. 만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다. 그 만남이 쌓여서 시간이 되고 그 시간 속에서 진실이 드러난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내일 아침 소연이에게 전화할 때 무엇을 말할 것인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말해야 할 때가 되면 올바른 말이 나올 것이다. 33년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말을 하는 여자로.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필요한 말은 한다. 그것이 내가 배운 생존의 방식이다. 나는 불을 껐다. 밤은 깊었다. 하지만 새벽은 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새벽 너머에는 오늘이 있다. 그 오늘이 내 인생을 또 어떻게 바꿀지는 모른다. 하지만 바뀔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충분했다. 더 이상 필요한 것은 없었다.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까. 꽃집 사장 강순옥. 나는 그 이름으로 산다. 누군가의 전처로, 누군가의 엄마로, 누군가의 친구로 하지만 기본은 내 이름이다. 강순옥. 그 이름으로 25년을 일했고, 그 이름으로 건물도 관리했고, 그 이름으로 딸을 키웠다. 내 딸의 이름도 강소연이다. 강씨다. 내 성을 따랐다. 그것이 내가 한 유일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다. 나머지는 모두 어쩔 수 없었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이것만은 내 선택이었다. 내 딸은 내 딸이라는 것, 아무의 딸이 아니라 강순옥의 딸이라는 것, 그 선택이 내 인생의 전부를 말해준다. 내일 소연이를 데리고 아버지를 만날 때 나는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한다.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진실의 전달. 당신의 딸이 어떻게 살았는지, 당신이 없었는데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당신이 이제 와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 순간으로 전달하고 싶다. 그리고 동시에 나 자신도 확인하고 싶다. 내가 이 선택들이 맞았는지, 내가 33년을 제대로 살았는지, 내가 이 아이를 제대로 키웠는지, 내일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다. 내가 맞았다는 것을, 내가 옳았다는 것을, 그것이 내게 필요한 것이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는다. 하지만 힘들지 않다. 내일을 생각하면서도 분노가 아니라 차분함을 느낀다. 이것이 준비된 여자의 상태다. 이것이 33년을 견딘 여자의 밤이다. 내일 오후 2시. 공원에서 소연이와 나 그리고 이철수. 세 사람이 만난다. 봄 햇살 아래서. 벚꽃 향기 속에서. 그 장면을 나는 계속 반복해서 상상한다. 소연이의 표정. 이철수의 반응. 그리고 나 자신의 감정. 그것들이 어떻게 섞일지, 어떤 음악처럼 울려 퍼질지. 긴장감. 기대감. 우려. 기쁨. 모든 감정이 함께한다. 하지만 지배적인 것은 하나다. 결의. 이제 이 일을 끝내겠다는 결의.
내가 33년을 기다린 이유를 이제 알고 싶다는 결의. 내가 무엇을 위해 견딘 것인지, 내 딸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그것을 이제 정의하겠다는 결의. 밤이 깊을수록 생각이 많아진다.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혼란스럽지 않다. 오히려 선명하다. 내 길이 보인다. 그 길 위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인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는 확신이 있다. 33년 동안 축적된 그 확신. 나는 마지막으로 창을 본다. 밤하늘, 별, 그리고 아침을 기다리는 조용한 도시. 내일이 오면 모든 것이 시작된다. 새로운 장이, 새로운 이야기가. 새로운 나로서. 강순옥으로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부끄러움도 아닌 순수한 강순옥으로서. 눈을 감는다. 이번엔 새벽까지 깨지 않을 것 같다. 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확신이 있는 밤은 깊은 잠을 준다. 나는 그 깊은 잠 속에서 내일을 꿈꾼다. 직원들이 퇴근하면 텅 빈 꽃집. 나는 그 고요함이 좋다. 이 고요함 속에서 나는 내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고 생각한다. 강해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강한지, 차분해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차분한지, 그것이 보인다. 오늘 오후 꽃집에 혼자 서 있으면서 나는 내 자신을 봤다. 거울처럼. 그리고 나는 맞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맞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맞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이지만 맞는 길이다. 내일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지점이다. 소연이를 아버지 앞에 세우는 순간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 없다. 그것이 두렵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있다. 오래 지쳐온 선택의 순간이 드디어 온 것이다. 이제 나는 행동한다. 행동한다는 것은 자유다. 33년 그 시간이 내게 준 것은 많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시간이 나한테 준 것은 지혜다. 그것이 지금 내 행동을 이끈다. 그 지혜가 내 판단을 정확하게 만든다. 그리고 내일 그 지혜로 나는 맞은편에 선다.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 후회 없이. 내가 무엇이 되고 싶었는가? 33년 전 아기를 안고 택시를 타고 도망쳤을 때 나는 무엇을 꿈꿨을까? 그때 나는 그냥 살아남고 싶었다. 소연이와 함께 살아남고 싶었다. 그 이상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런데 신기하게 살아남다 보니 꽃집도 생겼고 건물도 생겼고 소연이는 변호사가 됐다. 내가 계획한 게 아닌데도 그렇게 되었다. 그것이 시간의 힘이다. 그것이 일관된 노력의 힘이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내가 계획한 이상으로 더 큰 뭔가가 될 것이다. 그것을 나는 기다린다. 경외의 마음으로, 경기할 마음으로가 아니라 경외의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경외. 그것이 나를 이끌어간다. 자정이 넘었다. 새벽이 가까워진다. 곧 내일이 되고 곧 모든 것이 시작된다. 나는 눈을 감는다. 마지막으로 소연이 얼굴을 생각한다. 내 딸의 얼굴. 그 얼굴이 내 모든 힘의 원천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일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하루가 될 것이다. 모든 순간이 길게 느껴질 것이다. 소연이를 만나는 그 순간. 공원에 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는 벤치에 앉아서. 그리고 마주칠 때 그 모든 순간이.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다. 33년을 견딘 여자는 하루 정도는 견딜 수 있다. 가장 긴 하루도. 가장 힘든 순간도. 그것이 이 모든 시간이 나한테 준 결과다. 두려움을 견디는 법, 절망을 헤쳐나가는 법, 그리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법. 내일이 오면 나는 강순옥이다. 누구의 전처도 아니고 누구의 억울함도 아니다. 단지 강순옥. 그 이름으로 충분하다. 그 이름이 모든 것을 설명한다.
그 이름이 내 모든 선택을 대변한다. 내일 공원에서 나는 그 이름으로 선다. 당당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다.